자, 주말 사이 반도체 시장 정말 시끄러웠죠. 특히 해외 유명 반도체 분석 기관인 세마이 애널리시스에서 충격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내용인즉슨 마이크론은 HBM4 공급에서 탈락했고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고작 30%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주말 내내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리포트 정면으로 반박해보려 하는데 단순히 아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현장의 데이터와 엔지니어들의 목소리 그리고 장비 발주 현황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HBM4라는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즉 빅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마이 애널리시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들은 마이크론이 HBM4 퀄 테스트에 실패해서 물량을 하나도 못 넣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마이크론의 장비 발주 현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작년 4분기에 HBM4 생산을 위한 본더 장비를 대규모로 발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공장을 미친 듯이 증설하고 있죠. 퀄 테스트에 탈락한 회사가 수조 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고 공장을 짓는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마이크론 경영진은 배임으로 고소당해야 마땅하죠. 둘째,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리포트에서는 삼성 점유율을 30%로 낮게 봤는데 이는 삼성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책상머리 분석에 불과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전자의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수율이 최근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대에서 헤매던 그 공정 말이죠. 삼성 내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를 갈고 덤벼들어 리퀴즈를 잡았고 이제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에 퀀텀 점프를 모르고 단순히 과거 데이터나 고위층의 보수적인 코멘트만 듣고 리포트를 썼으니 엉터리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회사의 전략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HBM4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지금 미친 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빨리 가져와. 그가 원하는 건 HBM4가 아닙니다. 그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HBM4E 그리고 HBM5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이 점을 간파했는데요. 어차피 HBM4는 잠깐 쓰다 버릴 과도기 제품이다.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진짜 시장인 4E와 5로 바로 점프하자. 이게 두 회사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원시 공정을 활용해 HBM4E는 물론 HBM5까지 샘플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SP HBM이라는 괴물 같은 기술도 준비 중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간 기판인 인터포저를 없애고 PCB에 바로 HBM을 갖다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걸 하려면 메모리만 잘해서는 안 되고 파운드리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뛰면 우리도 뛴다는 마인드로 HBM4를 건너뛰고 바로 차세대 공정인 1감마를 정용한 HBM5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2026년 올해의 단기 점유율 싸움보다는 2027년 이후 열릴 진짜 전쟁터를 선점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진짜 전쟁터가 뭐냐? 바로 카이버렉의 시대인데 지금 시장의 주력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 HBM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약 20TB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내년에 나올 차세대 모델 카이버렉은 차원이 다른데요. GPU가 무려 576개나 들어가고 여기에 붙는 HBM 개수만 4600개가 넘습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200TB에 육박하죠. NVL72보다 용량이 10배나 폭증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요의 빅뱅이 됩니다. 지금 HBM4 몇 개 더 파냐 못 파냐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조약돌 싸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바로 이 200TB의 시대를 보고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려면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반면 SK 하이닉스의 데이터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TC 본더 장비 발주 수량이 수량 기준으로 70%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물론 이미 많이 깔아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것과는 너무 대도적인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1년 뒤에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기사 너무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보통 회사 고위층과 통화해서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하지만 임원들은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죠. 진짜 정보는 현장의 엔지니어 그리고 장비 발주 데이터에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은 늦었다, 마이크론 탈락했다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원시 수율 70%,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장비 발주, 이 두 가지 팩트는 앞으로 1년 안에 HBM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점유율 뉴스에 일희일비해서 소중한 주식을 던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HBM4 2와 HBM5 스펙이 확정되고 공급사가 선정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를 봐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노이즈가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성공합니다. 남들이 HBM4 망했다라고 떠들 때 삼성과 마이크론은 카이버렉 시대의 패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을 믿고 엉덩이를 무겁게 가진 자만이 다가올 2027년의 슈퍼사이클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현장의 데이터와 팩트를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나오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여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 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gram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